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 아시나요? 이 작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 진입,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 외국인 관광객이 800% 이상 증가했다고요? 일본이 발칵 뒤집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키 카나입니다. 일본 NHK 국제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28살이고 주로 아시아 문화 트렌드와 한일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편집실에서 다음 주 방송할 아시아 경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우토 데스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카나 기자, 회의실로 오세요. 긴급 브리핑이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편집국장님과 프로듀서 몇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 아시나요? 편집국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목 정도만 들어본 것 같다고 답했어요. 이 작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 진입,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 편집국장님이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작품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특정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80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800%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획을 준비하려고 해요. 제목은 K컬처의 진짜 실체.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비밀입니다. 카나 기자가 직접 서울에 가서 일주일간 심층 취재를 해주세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아시아 문화 전문이니까 가장 적임자예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의 성과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현상인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물어봤어요.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편으로 출발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세요. 이번 취재의 핵심은 객관성입니다. 한국 문화의 장점도 보되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확히 짚어내야 해요. 그날 밤 집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해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고증이 정말 세밀했고 음악의 퀄리티도 상당했어요. 까치와 호랑이 같은 전통 모티프가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취재 준비를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홍대, 강남.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남산타워와 종로 일대까지. 목요일 저녁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과연 한국은 정말 아시아의 문화 강국이 된 걸까? 아니면 미디어가 만들어낸 신화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기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공항 규모를 보는 순간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네다 공항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출장이신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발음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NHK에서 취재차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답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NHK요? 환영합니다. 좋은 취재 되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면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네 감탄했어요.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말 친절하게 교통카드 사는 법부터 환승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한국 처음이세요? 물어보길래 네, 도쿄에서 온 기자예요 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반짝이면서 와, 일본 기자님이세요? 요즘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외국분들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정말 뿌듯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스카이라인이 뉴욕이나 싱가포르 못지 않았어요.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거리 풍경이 정말 국제적이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여러 언어로 표기된 간판들. 특히 한국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대단했어요.
첫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식당에서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사장님이 일본 분이세요? 처음이시면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김치찌개와 반찬 8가지가 나왔는데 이 반찬들 다 서비스인가요?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기본이에요 라고 웃으시며 답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먹어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치찌개의 깊은 맛, 반찬들의 정교한 조리법. 일본에서 먹던 한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본에서 기자님이 오셨다고요? 우리 음식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럼요. 우리 한식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 음식이에요. 발효식품도 많고 영양 균형도 완벽하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의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첫날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공항 인프라의 수준,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사람들의 국제적 감각, 음식 문화의 우수성. 모든 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제 또래의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경복궁역 5번 출구를 찾고 있는데. 저는 한국어로 답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눈을 반짝이며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일본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NHK 기자 미즈키 카나라고 해요. 자기소개를 했더니 정말 놀라면서 와 NHK요? 저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수진이에요.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졸업 후 KBS 입사가 꿈이라고 했고 일본 언론계 상황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경복궁으로 걸어가면서 수진 씨가 설명해 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왕조 600년의 전궁이에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되었지만 지금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죠. 경복궁 안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압도되었어요. 광화문부터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웅장함. 이런 규모의 궁궐이 동아시아에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어요. 수진 씨 설명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이 근정전은 조선의 정치 철학을 건축으로 구현한 걸작이에요. 하늘과 땅, 왕과 신하의 조화를 추구한 유교적 이상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죠. 수문장 교대식을 봤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화려한 의상, 정교한 의식, 웅장한 음악. 모든 게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재 복원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특히 무형문화재 전승 시스템은 유네스코에서도 모델로 삼고 있어요.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점심때 수진 씨가 제안했어요. 관광지 음식 말고 진짜 한국인들이 먹는 곳으로 가요.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의 전통 한정식집이었어요. 60년 전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정식이 나왔는데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모두 다른 맛과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정통 궁중요리 스타일이에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발효 음식, 절임 음식, 나물류. 모든 게 과학적으로 영양 균형을 맞춘 거예요. 한국 전통 음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와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놀라운 수준이네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우리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성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창의성과 기술력이 세계 수준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꼭 가보세요. 5000년 한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무료예요. 무료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말하자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복지 정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국민 누구나 세계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 철학이거든요.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혹시 취재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셋째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수진 씨의 추천도 있었지만 한국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이촌역에서 내려서 박물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건물이 보이는 순간 정말 압도되었어요. 건물 규모를 측정해보니 도쿄 국립박물관의 거의 3배 규모였어요. 입구 안내판을 보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상설 전시 무료 관람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국립박물관도 유료인데 이런 규모를 무료로 개방한다니. 1층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중앙에 서 있는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위용. 1400년 전 작품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2층 선사고대관부터 시작했는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시 구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삼국시대 전시실에서 본 신라 황금 유물들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신라 금관의 정교함과 화려함. 이런 세공 기술이 1500년 전에 있었다니. 설명을 보니 신라 금관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재현이 어려운 기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구려 고분벽화 복원 전시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1600년 전 그림이 이렇게 생동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3층에서 만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우아한 자세, 신비로운 미소, 완벽한 조형미. 6세기 작품이 이런 완성도를 가질 수 있었다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었어요. 최첨단 미디어 아트 기술로 한국 문화재들을 재현해 놓았는데 정말 미래 세계 같았어요. 석굴암 본존 불상의 3D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걸 무료로 볼 수 있다니. 일본에서 이런 퀄리티의 미디어 아트를 보려면 최소 3,000엔은 내야 해요. 점심시간에 박물관 내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가격은 저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 대화를 들어보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설명해주는 모습. 이런 문화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구나 감동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아시아관을 둘러봤는데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일본 문화재 전시 부분에서 감동받았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린이 박물관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했고 교육적 효과도 뛰어나 보였어요. 기념품점에서 까치와 호랑이 배지를 사는데 디자인이 정말 귀여우면서도 세련되었어요. 이런 문화상품 개발 능력도 소프트 파워의 일부구나 생각했어요. 박물관에서 나와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 스카이라인. 전통 문화 공간과 현대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니.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의 취재 노트를 정리하는데 정말 할 말이 많았어요. 박물관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문화재의 질적 수준, 전시 기획의 체계성, 디지털 기술의 활용, 무료 개방 정책.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넷째 날, 저는 홍대와 강남을 중심으로 한국의 젊은 문화를 취재하기로 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의 진원지를 파악하려면 젊은 세대의 문화 DNA를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홍대 입구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특별한 에너지였어요. 거리 곳곳에서 젊은 뮤지션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프로급 실력이었거든요. 근처 카페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예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홍대에서 시작된 인디 음악과 클럽 문화가 아이돌 산업과 만나면서 독특한 융합을 만들어낸 거죠.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문화산업이 이렇게 체계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니. 점심시간에 근처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K푸드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K푸드 브랜딩을 지원하고 있어요. 레시피 표준화, 위생관리, 영양 성분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플레이팅까지 정말 세련되게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영양 정보까지 상세하게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한식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만만이 아니라 건강성 때문이에요. WHO에서도 한국 전통 식단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했거든요. 오후에는 강남으로 이동했어요. 강남역 주변 K뷰티 매장들을 둘러봤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브랜드 수만 해도 수십 개가 넘고 제품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놀라웠어요.
한 화장품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K-뷰티의 핵심은 기술력이에요. 스네일 크림,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처음 개발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화장품 트렌드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장에 있던 외국인 고객들을 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반포 한강공원의 무지개 분수를 보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와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치맥 문화였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정말 건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한강변을 걸으면서 대학생 커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은 우리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학생이 말했어요. BTS가 빌보드 1위하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 1위하고 이제 정말 한국 문화가 세계적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학생도 덧붙였어요.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도 결국 한국 문화의 힘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이 대화를 듣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세대의 문화적 자신감이 정말 확고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자신감이라는 점이 더 놀라웠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의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젊은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생태계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다섯째 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과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모델이었습니다. 안국역에서 북촌으로 걸어가는 길부터 놀라웠어요. 고궁과 현대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계획. 이런 수준의 역사 보존 정책이 가능하구나 감탄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600년 된 조선시대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한옥은 조선 후기 건물인데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복원을 지원해줬어요. 목재 하나하나까지 전통 방식으로 가공하고 현대적 편의시설도 자연스럽게 통합시키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복원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 자금성, 일본 법융사 복원에도 한국 기술자들이 참여했거든요. 한옥 카페에서 프랑스 건축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의 한옥 복원 기술은 유럽의 고성 복원보다 훨씬 정교해요. 특히 목조 건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한 전통工예품 가게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전통工예 기술이 이제 명품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하고 있어요. 샤넬, 에르메스에서도 한국 장인들과 작업하죠. 최근에는 애플에서도 한국 전통 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거든요. 저녁에는 남산타워로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는데 이 정도 도시 발전 수준이면 정말 세계 탑 클래스네. 남산타워에서 만난 독일 관광객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 작품 속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도시 인프라가 독일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타워에서 내려와서 길에서 우연히 전통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서울대 국악과 학생들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와 기술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K-팝과 국악을 융합한 장르도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그들이 연주한 퓨전 국악을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통 장단과 현대적 비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밤에는 종로 골목을 탐험해봤어요. 한 70년 된 서점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외국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한국사 책들이 정말 많이 팔려요. 이런 현상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부의 인정이 내부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문화 발전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였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문화적 DNA가 있는 한 한류는 지속 가능할 것 같았어요. 여섯째 날 아침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는데
동시에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다시 찾기로 했어요. 엿새 동안의 취재를 종합해서 한국 문화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건물을 바라보니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과 포용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념품점에서 까치와 호랑이 배지를 다시 보니까 이제는 그 문화적 의미가 완전히 달리 느껴졌어요. 이 까치와 호랑이가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매장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이 상품들 판매량이 늘었나요? 네,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외국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와요. 택배로 해외 배송도 엄청 늘었어요. 이런 현상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 소재가 현대적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박물관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엿새 동안의 경험들을 종합해봤어요. 경복궁에서 느낀 전통 건축의 웅장함, 홍대에서 본 젊은 문화의 역동성, 북촌에서 확인한 문화재 보존의 과학적 수준.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아시아의 문화 강국이 맞다는 확신 말이에요. 점심은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 먹었어요. 주변에 앉은 가족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BTS도 우리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고 오징어 게임도 우리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한 거야 라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화 교육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구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 수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수진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카나 기자님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정말 궁금해요. 사실 일본에 돌아가서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처음에 준비했던 K컬처 과대평가론 같은 건 완전히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기사를 써야겠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취가 정말 실체가 있다는 걸 일본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한강으로 마지막 산책을 나갔어요.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변을 걸으면서 엿새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모든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여준 자연스러운 자부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었거든요. 이런 국민적 자신감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원동력이구나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일기장에 마지막 취재 일지를 적으면서 제목을 정했어요. 한국 문화의 진짜 실력.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었다. 정말 이번 취재는 제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한국이 떠오르는 문화 강국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 문화 강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일곱째 날 아침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NHK 기자로서의 객관성과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발견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분이 한국 취재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라고 답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K컬처 열풍의 실체와 한계라는 비판적 기사는 완전히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한국 소프트 파워의 구조적 경쟁력이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기사를 써야 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수진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꼭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진 씨 답장은 카나 기자님 기사 정말 기대돼요. 객관적이면서도 한국의 좋은 면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비행기에서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했어요. 모든 경험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 문화 강국이며 지속 가능한 구조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도쿄에 도착해서 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진짜 실체. NHK 기자가 직접 확인한 문화 강국의 조건으로 정했어요. 기사는 5가지 축으로 구성했어요. 1.
인프라와 시스템의 선진성. 2.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세계적 수준. 3. 전통과 현대의 체계적 융합. 4. 정부 정책과 민간 창의성의 시너지. 5. 국민들의 문화적 자신감과 개방성. 특히 한국의 문화적 성취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이라는 평가였어요. 편집국장님도 정말 훌륭한 기사였어요. 진짜 저널리즘이죠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관련 취재 전문가가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올해만 벌써 한국에 3번 갔어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한 옥마을, K뷰티 산업 분석.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서 정말 흥미로워요. 지금은 한국 관련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제목은 한국이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 NHK 기자가 발견한 소프트 파워의 비밀이에요. 책의 첫 장 제목을 미완성 여행기라고 정했어요. 그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거든요.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어제 도쿄의 한국 문화행사에 참석했는데 한 관객이 카나 기자님 기사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6개월간 장기 체류하면서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예정이에요. 그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제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